김지원 국장과 함께하는 미국의 시사, 경제, 정치 이야기. 시사이다. 네, 김지원 국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약간 지루하고 다소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사법계 쪽 이야기라 좀 망설였던 주제인데요. 그래도 현재 미국의 네.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여겨져서 이번 시사 문제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현재 사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BLM 운동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의 인권 존중 또는 평등에 대한 움직임으로 해설을 하고 싶은데요. 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들이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판결 내용들이 예상을 뒤집고 나왔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이 현상에 대해서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판결들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주간의 메이저 판결이 3가지가 나왔었는데요. 네. 가장 최근 판결에서부터 거꾸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가장 최근에는 어저께 있었던 루이지아나주의 낙태법에 관련된 판결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루이지아나 낙태 제한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루이지아나주는 아시다시피 딥 사우스에 위치한 주로서 상원의원 2분 모두 빌 캐시디하고 존 케네디가 모두 공화당 출신 의원이고요. 2016년 대선에서는 38대 58%로 네. 트럼프가 압승을 거둔 상당히 보수주의적 성향이 강한 주로 알려져 있죠. 네, 루이지애나주가요. 네, 그 주에서 몇 년 전에 낙태법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Admitting Privilege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내용인즉슨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들이 Admitting Privilege, 즉 여기서는 입원 특권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만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낙태법을 강화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그 Admitting Privilege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신들의 환자를 다른 로컬 하스피럴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특권인데요. 일종의 네. 병원마다 그 Admitting Privilege를 부여해주는 자기 그 병원의 의사들의 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이제 제가 이제 저의 그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가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무슨 큰 이제 급한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이하를 가야 된다고 하면 네. 그 의사하고 어소시에이트가 돼 있는 그 병원으로 입원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병원과 서로 간에 일종의 멤버십이랄까 컨트랙트랄까 이런 릴레이션십이 있는데 네. 그 Admitting Privilege라는 게 네.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전체적인 추세가 네. 그 입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네. 상당수의 의사들이 그 Admitting Privilege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결국 낙태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들의 조건을 어렵게 만들어서 낙태를 할 수 없게 제한을 시키는 거죠. 루이지아나에서는 네. 사실 현재 그 법에 따르면은 낙태를 시술할 수 있는 클리닉이 그 루이지아나주 전체에 딱 하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이제 계속, 로어 코트를 지나서 US Appeals 코트를 통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제 진보파 대법원 4명에 플러스 마지막 캐스팅 보트라고 하는 결정권, 디사이딩 보트를 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던짐으로써 루이지아나주의 낙태 제한법을 철폐가 되는 것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 무효화가 됐다는 뜻이죠? 네네. 이 판결이 위헌의 결정이 난 거죠. 네. 이 판결이 왜 사회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고 또 놀라웠는가 하면 현재 연방 대법원에
수프림 저스티스라고 불리우는 연방 대법원들이 9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4명이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리버럴 측의 인사들이고요. 그러니까 4명이 진보고요. 그죠? 그렇죠. 네네. 나머지 5명이 보수. 공화당 대통령이 임보한 보수의 대법관들입니다. 이번 케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 2017년도에는 니얼 고르서치를 임명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2018년도에 브래드 카베나 대법관을 두 번째 임명을 함으로써 네. 사실 대법원에 예전에는 5대4로 진보파가 다수였던 것이 이제는 마지막 카베나 대법관이 들어섬으로써 4대5로 보수파가 다수가 되면서 결국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의 정치 성향이 밸런스가 보수 쪽으로 그렇죠. 확 기울은 거죠.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이해를 하려고 네,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지금 막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9명이지만 네. 그러니까 5명이 보수고 또 4명이 네. 진보. 그래서 보수 성향이 더 강한 쪽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대법관을 지명을 했다는 거죠. 이때까지. 그렇죠. 그 대법관이 네.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임명제이거든요. 그래서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라이프 테뉴어라고 종신제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하는 동안에 네. 그분이 이제 리타일하거나 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전까지 브래드 카베나 대법원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네. 5대4였던데 케네디 대법관 리버럴이 리타일하면서 또 한 분이 사망을 하면서 두 좌석이 비었어요. 공석으로. 갑자기 공석으로 빈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 제 첫 번째 기임 동안에 두 사람을 임명을 하니까 이 밸런스가 보수 쪽으로 확 기울어 버린 거죠. 그렇겠네요. 당연히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릴 때 자기 정치적 성향은 솔직히 평생 동안 믿어온 건 신념이기 때문에 정말 대법관은 가장 중요한 케이스들만 올라가는데 판결들이 이제 앞으로는 보수 쪽으로 기울겠구나라는 리버럴 측에서 정말 상당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에 있었던 케이스들이 그 예상을 뒤집어 버리고 나온 결론이었던 거죠. 제가 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기억하는 게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제도 그것과도 또 관련돼서 저희가 지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지금 어제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네네. 이제 맨 끝에 다시 아까 다카랑 그 전에 시벌 라이츠에서 그 LGBTQ를 보호하는 법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조금 더 계속해서 루이지아나 낙태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연방 대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냈냐고 하고 하면 The Louisiana law requiring abortion provider to have admitting privilege as local hospital created unconstitutional undue burden for patients seeking an abortion. 즉, 루이지아나주의 현 낙태법이 낙태를 시술하려고 하는 의사로 하여금 로컬 병원에 어드미팅 환자 입원 특권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의무화함으로써 낙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게 하는 것은 unconstitutional, 즉 미국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로써 루이지아나주의 현 낙태법이 위헌 판정을 받은 거죠.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씀하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카에서도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때도 5대4 맞나요? 네네네. 그때도 사실은 그분이 없었으면 다카 결정이 뒤집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2005년에 조지 W 부시 때 임명된 보수파 대법관이 이제 대법원장이 되신 건데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2016년도에 연방 대법원에서 거의 지금 루이지아나 텍사스 낙태법과 거의 동일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2016년도에는 로버츠 대법원장이
낙태를 금지하는 쪽, 결국 지금의 반대편에서 투표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편에 선 거죠.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네. 이제 낙태를 할 수 없도록 더 강조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낙태를 제한하는 그 법에 찬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똑같이 텍사스주에서도 왜냐하면 텍사스도 공화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부에서 낙태를 못하게 하는 주인데 네. 거기서 낙태 반대표에 투표를 했지만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법원의 비율이 밸런스가 5대 4였기 때문에 네. 본인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위헌 결정이 나는 그 낙태 제한법이 위헌 결정이 나서 그 텍사스주 낙태법 제한법이 철폐가 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되게 결국에 낙태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게 로버츠 대법원장이 자신의 이제 컨커링 의견서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The Louisiana law imposed a burden on access to abortion just as severe as that imposed by the Texas law for the same reason. Therefore, Louisiana law cannot stand on our precedent. 해석을 해보자면 네. 이번 루이지아나 낙태법은 2016년도에 있었던 텍사스의 낙태법 케이스랑 거의 동일하다. 유사 법안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미 2016년도에 환자들에게 지나치는 부담을 지워주는 것은 헌법 정신의 위배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고로 전 선내 구성성의 원리, 즉 이전 케이스법을 존중한다는 스테로다이시스라는 원리,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요. 네. 이런 원리를 좀 어렵지만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자신은 같은 우현의 판결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그 투표의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소 개인의 소신대로 투표를 할 경우에 연방 대법원의 전 판례가 뒤집히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네. 전 판례를 존중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라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텍사스법에서는 분명히 반대편에 섰었는데 지금은 그 리버럴 쪽으로 투표를 하신 거니까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컨커런 어피언에서도 클리어하게 자신이 투표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전 세계의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politically so polarized 되어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정당 정치화되고 또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있어서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까지 이 정치화되는 이런 세상에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 색깔을 버리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리버럴 측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고요. 진보 측에서는 배신자의 낙인이 팍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왜냐하면 보수 쪽에서는 같이 동조를 그렇죠. 네. 이제까지 우리와 같은 보수인 줄 알았는데 5대 4로 딱 해서 이게 법원에 이렇게 무효 판결이 나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되었으니 특히 또 보수 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왜 갑자기 이러지? 이러면서 네. 그리고 또 11월 대선에 굉장한 영향이 또 생기겠네요. 그러면. 네네,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난주에 Deferred Action for Children's Arrival이라는 법이 6월 18일에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이 리버럴 편에 서서 투표를 하면서 5대 4로 다카를 끝내려는 트럼프 정부의 시도를 실패로 일단 막아섰고요. 이 법이 이민법 개혁안이 트럼프 행정부의 거의 린치핀이라고 불리우는 핵심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트럼프에게는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주에 6월 15일에서는 게이와 트랜스젠더들이 1964년도 Civil Rights Act라고 불리우는 직장 성차별 금지법에 의해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것 역시 LGBT 아메리칸들이 또 Civil Rights Act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 보호 차원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예상을 뒤집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LGBT 판결에서는
2016년도에 트럼프가 임명한 닐 고어서치라는 대법원이 보수파잖아요. 네. 이분 역시 리버럴 편에 서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하고 같이 투표를 그쪽으로 해서 6대3으로 리버럴이 승리하는 판결이 나온 거죠. 그렇군요. 오늘 좀 저희가 어렵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루기 힘든 소재지만 들으면서 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 어느 편에 이렇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면서 네, 최근에 이뤄진 세 가지 이슈가 지금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주 동안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세 차례 예상을 뒤엎는 리버럴 쪽, 즉 진보 쪽 판결 결정이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의미를 가졌던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 18년도에 2명의 고어서치 대법원과 브래드 캐버나 대법원을 임명함으로써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보수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연달아서 나온 진보파의 승리라는 점에서 일단 시사하는 점이 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시사하는 점은 이 케이스 모두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법부 쪽에 권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마이클 플린이라든지 로저 스톤 등의 트럼프 측근들의 케이스에 판결이 드랍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법부에 대한 파워 침범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있어서 네.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자신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누가 대통령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과 원리 하에서 판결을 내린다는 이런 사법부 자신의 독립성을 다시 한번 공표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해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좋은 해석으로 나오고 있지만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낙태자들에게 매우 스팅잉, 아프고 서프라이징, 의외의 걸림돌을 안겨주기는 했지만 not for long 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social conservative, 즉 사회적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이런 판결들이 다시 한번 트럼프 재선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보수 대법관이 더 계속 더해질 때까지 함으로써 보수 쪽의 컴백을 다시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지지를 강력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이 트럼프 행정을 도와야 한다. 네, 그런 발표들을 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트럼프 역시 이 결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러버하고 정치적인 편견된 결정들이라고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se horrible and politically charged decisions coming out of the Supreme Court's shotgun blast into the face of people that are proud of to call themselves Republican and conservative. 그렇게 말하고 We need new justice on the Supreme Court. 즉 우리는 새로운 사법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움직임에 지금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11월 대선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죠. 잘 캠페인도 잘 해도 이게 다시 또 재선이 될까 말까인데 지금 많은 시간을 저희가 코로나19에 지금 쓰고 있잖아요. 준비를 거의 못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살짝 봤는데 알라바마에서 유세 터사 이미 했었었는데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 알라바마에서 이 다음에 선거 유세 계획했던 거를 다시 철회했다는 트럼프 정부에서 캠페인 쪽에서 철회했다는 뉴스를 사실 잠깐 봤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 15일이죠. 15일에 있었던 성소수자의 고용 및 직장 내 차별 위법이다. 그리고 6월 18일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그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제도 폐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참 많은 분들 가슴 아프고 오랜 시간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면서
점점 이분이 누구시지? 이러면서 관심을 받게 되셨는데, 자, 어제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또 확실하게 또 보여주셨네요. 네. 그죠? 그런 결교가 됐죠. 아이고, 네. 오늘도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저희들에게 참 쉽게 많은 정보를 또 주시고, 네, 유익한 정보 듣고 공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오늘 주제 조금 무겁고 다소 또 낙태라는 관한 센시티브한 어떤 분께서는 또 이렇게 거부감 많이 있으실 얘기였는데 네. 사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크다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중요한 사회적 결정들이었다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는데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에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새로운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